도메인값 1년치 15달러거든요. 그게 150달러 하나로 18만 원 정도였는데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그 18만 원이 전부예요. 저는 두 번째 거래부터 저희 회사는 플러스였고요.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고 그냥 음악 회사들 중에 1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종에서 클래식 작곡가를 전공하고 지금은 음악 제작 전문 플랫폼 레몬사운드를 운영 중인 박신정이라고 합니다. 레몬사운드는 음악 제작 전문 플랫폼이고요. 게임이나 영화 이런 콘텐츠 기업과 음악가분들을 연결해드리는 매칭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가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 열일곱 살인 여고생입니다. 지금 나비야밖에 못 치는데 클래식 작곡을 시작하기엔 늦은 걸까요?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을 넘어 낙천에 가까울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자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5의 이 레고를 둔 이유는요. 제 주변의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 작곡을 전공하고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대부분 아무리 많아도 7세 이전에 음악을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5에 두기는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저도 굉장히 도전을 해서 한예종에 온 사람이어서 무조건 해내실 수 있다. 해내자고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피아노를 친 건 한 4, 5살 때부터 쳤을 거예요. 근데 클래식 작곡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건 15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살, 16살로 넘어가는 그때에 시작했는데 나이대로 보면 17살이랑 별로 크게 차이가 없긴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 그 피아노를 10년이 넘게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클래식 작곡을 시작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했습니다. 한예종 클래식 작곡가 인식이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예종 클래식 작곡가 인식은 그리고 한예종 자체의 인식은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빡세다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천재가 간다의 이미지도 있지만 빡세다는 이미지도 되게 크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냥 다른 학교의 그 시험을 보는 중간 기말 시험을 저희는 매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예종 작곡가가 다른 음악대학이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요. 미팅도 나가고 막 MT도 막 가서 술도 엄청 많이 마셔보고 그런 생활이 다른 학교는 다 있는데 우선 한예종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진짜 실제 사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동기들은 전부 다 내신 1등급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IQ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제 내신 1등급의 전교 10위권 안에 드는 친구들이 왔었고 이제 제 동기 한 명은 수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능으로 대학을 갔어도 뭐 원하는 이제 웬만한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클래식 곡 제목 좀 알려주세요. 바이올린으로 연주되었고요. 되게 잔잔하고 느린 듯이 뜨드드드 뜨드드드 하다가 후렴구쯤에서 조금 빠른 듯이 딴 따다다 따다다 다다다다다단 하는 느낌으로 가는데요. 중간 후렴구에는 뭔가 살짝 웅장한 느낌도 있어요. 우선 저는 음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브람스 헝가리는 곡 5번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라고 두겠습니다. 제가 뭔가 떠오르면은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텐데 따다단 따다단 따다다 따다단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모르고 하겠습니다. 클래식 작곡가는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청중 중 누구를 대상으로 작품을 써야 하나요? 일단은 클래식 작곡가라는 거는 대중음악이 아니잖아요. 클래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수의 청중을 위해서 곡을 쓰는 게 제 생각에는 대중음악 작곡가 분들이신 것 같고 클래식 작곡가는 소수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본인이 쓰고 싶은 곡을 쓰는 게 클래식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이나 누군가의 평가에 억압받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담아내는 거죠, 제 곡에. 그게 저는 클래식 작곡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미술관, 박물관에 그릴 그림을 AI가 한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되게 유의미하겠지만 저는 보통의 사람들이면 좀 사람이 직접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어떤 생각을 담아서 만든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클래식 음악은 대체할 수 없고 결과론적으로는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건 순수 예술이기 때문에 라고. 클래식 음악이 좋아 전공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고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이 답변 주신 분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나만 할 거라고 강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클래식 음악 연습실을 차려서 그 인테리어를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길은 많으니까요. 뭐든 선택하셔서 그 길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학발은 5년 인맥싸움 오케스트라 단원돼도 돈 못 번다 등 클래식 전공 지인들이 너무 비관적인데 업계 전망이 별로인가요? 우선은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클래식 음악은 돈을 못 벌죠. 세계 부자순위 아마 1위부터 1000위까지 가도 클래식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예술은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업계를 떠나고 나서 보니까 더 그게 심해요. 만약에 돈이 아니라 진짜 난 이걸 해야 살아가는 느낌이 들 것 같다. 이걸 해야 난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는 게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애가 클래식에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말문이 막힐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말문이 막힐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뭔가 지금 하려니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말문이 막힐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미래 내가 만들 거야. 보여줄게. 라고 말하세요. 그 미래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말하시면 말문이 아주 탁 막힐 겁니다. 완전히 잊은 첫사랑이에요. 아련하지도 않고 미련도 없고 완전히 잊은 첫사랑입니다. 저에게 클래식은. 그냥 진짜 사랑했는데 지금은 미련이 아예 없어요. 제가 한예종에 되게 입학하면서 꿈꿨던 거는 이 예술가들이 되게 많이 교류하고 약간 협력하는 그런 곳을 꿈꿨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영화하는 애들이 음악이 매번 필요한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홈페이지를 바로 개발을 했고 거기에 작곡가애들 프로필이랑 포트폴리오를 올려놓고 이제 영화과 애들한테 뿌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진짜 매칭이 많이 돼서 작품이 많이 탄생을 했고 거의 100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에 내놓게 된 게 지금의 레몬사운드입니다. 그냥 음악 회사들 중에 1위 하고 싶어요. 2년 안에 레몬사운드 음악 안 듣고는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의 그냥 짧은 시인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영화나 게임 속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음악이 들어가는 곳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알리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사운드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자잘한 사운드까지 저희가 다 침투하면서 레몬 사운드 음악을 안 듣고는 생활이 뭔가 안 되게, 본인은 모르지만 그런 세상을 좀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요. 장래에 돈을 최대한 많이 벌고 싶어서 CEO가 되고 싶습니다. CEO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이 대답에 저는 완전히 반대하고요. CEO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도 CEO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팔지만 알아내면 CEO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 옆에 있는 애가 이 레고를 되게 잘 만들어. 근데 이거를 그냥 혼자 만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스토어 아니면 진짜 시장을 크게 봐서 아마존에 내놔서 내가 이걸 이 친구한테 1,000원에 산 다음에 난 10,000원에 팔겠어. 그래서 난 9,000원의 수익을 보겠어. 라고 한다면 오늘 바로 CEO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 어떤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오늘 되실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돌이켜봤을 때 그래도 박신정 이거 하나는 잘했다. 물론 못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요. 이거 하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생각하자마자 바로 실행한 거. 그리고 그 실행을 할 때 막 그래도 난 사업을 하니까 명함도 파야 되고 뭐 사무실 구해야 되고 직원 구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혼자 도메인값 1년치 15달러거든요. 그게 150달러 하나로 18만 원 정도였는데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그 18만 원이 전부예요. 저는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바로 시작한 거.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떤 영화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첫날 15만 원 거래가 들어왔고 그 다음 거래가 150만 원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금을 바로 번 거거든요. 투자한 금액을. 두 번째 거래부터 저희 회사는 플러스였고요.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고. 그래서 그거 하나 돌이켜봤을 때 박신정 이건 잘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일론 머스크요. 제가 태어나서 이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저 같은 사람을 본 경험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TV 시리얼 일론 머스크였어요. 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걸 도전한다고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서 이뤄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뤄내려고 발악하는 사람인 거고 일론 머스크는 이뤄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항상 지금까지 세계 1위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다들 왜 자꾸 그 1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난 진짜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최고가 되는 걸 갈망하지? 라는 고민을 스스로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고민해도 여전히 너무 되고 싶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이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사무실에서 진짜 새벽에 혼자 남아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혼자서 미친 듯이 일할 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저는 평생을 그 명언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명언을 어렸을 때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예 안 됐었는데 그렇게 사무실에서 혼자 새벽에 일하는 순간에 느껴지더라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여기 출근해서 일할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막 멘토님들한테 연락 엄청 많이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고민이에요. 이러면서 멘토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좀 구하고요. 그리고 책을 진짜 많이 읽습니다. 뭐 아마존 파운더를 갑자기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조언을 듣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의 책을 읽습니다. 그럼 혹시 그렇게 해서 얻은 정답들이 다 답이 되던 거 아니에요?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경험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되게 빨리 가는 길인 것 같아요.